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부터 10월까지 대구 경북에서만 40개 가까운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게 얼마나 많은 경제 효과를 내는지 또 가장 많이 찾는 축제는 어디인지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축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겠고요. 앞으로 만나볼 축제 프로그램도 자세히 들여다보죠.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선 이 9월과 10월에 집중되어 있는 이 가을 축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야말로 9월 말 10월 초는 그야말로 축제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예, 대부분 다 9월 26, 7일을 전후해서 시작해서 10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의 경우는 이제 27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월 6일까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봉화송이 축제가 27일부터 30일 3일간 이어지면서 동시에 봉화에서는 봉화송이 이 전국 마라톤 대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네. 그리고 2019년 그 국립 그 백두대간 수목원이 있습니다. 그 봉화와 상주로 연결되는 그 봉화에서 봉자 페스티벌 좀 생소하지 않아요? 이름 귀여운데요. 그렇죠. 봉자 페스티벌. 봉화에서 열리는 봉화 플러스 네. 백두대간이니까 이제 자생식물이 많잖아요. 그래 봉화와 자생식물을 따서 봉자 페스티벌이 네. 열릴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구미시가 공동으로 해서 구미에서 이제 레저 페스티벌이 또 열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에서는 뭐 아주 유수 깊은 축제죠. 47회 신라문화제가 이제 개최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이제 바로 북부의 문경에서는 문경 약돌한우, 약돌한우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약돌한우 축제가 또 동시에 개막이 됩니다. 그야말로 풍성한 그 축제의 시작입니다. 저도 이렇게 길 운전해서 다니면서 그 홍보 현수막을 많이 봤어요. 그만큼 이제 홍보에도 아주 적극적인 모습인데 축제 기간 동안 대구 경북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눈여겨볼 만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대구시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대구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그 먹을거리를 테마로 한 미식 여행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일명 대구 맛 도장 깨기를 진행을 하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게임입니다. 그 부루마블이라고 아시죠? 이 부루마블 게임에서 착안한 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은 또는 이제 관광객들은 지역에 있는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 안내소나 문화관광 해설사 부스에서 그 리플렛을 받아서 도전을 하면 되는데요. 대구 음식점 2곳을 방문을 하고 여기서 결제한 영수증이나 또는 지정 관광지 16곳 중 2곳을 방문한 뒤 스탬프를 받아서 대구역 또는 동대구역 그리고 양령시장 이 세 곳의 관광 안내소를 찾으면은 선착순으로 관광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안동 역사를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안동 투어 패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안동 투어 패스는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 그리고 또 관광의 유치를 위해서 임청각 역사체험 콘텐츠 연계 지원 사업으로 개발을 했는데요. 모바일 티켓 한 장을 가지고 안동 관광지에 무료로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맛집이나 공연 또 숙소 등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독립운동 체험을 포함한 48시간 자유이용권 그리고 하회마을과 그 독립운동 기념관을 함께 체험하는 종합 상품권으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의 축제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한편에서는 축제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축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꽤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어느 정도입니까? 네, 먼저 그 방금 얘기하신 그 이 축제가 꽤 많다 그랬죠. 그 우리나라가 1995년도에 이제 그 본격적인 지방 민선 시대가 시작되면서 시장 분수를 직접 뽑는 선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각 지역의 홍보를 위해서 한때 많을 때는 전국에 3,000개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많이 이제 좀 정리가 됐는데 이어서 경제적 효과 부분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 보면 이제 그 근래 근년의 상황을 보면 이제 영천에 이제 보현산 천문대가 있어요. 이제 별빛 축제라는 걸 늘 하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관광객들이 오면 이제 직접 그 지역에서 먹고 마시고 이제 돈을 지출하잖아요. 네. 이제 그 평가가 이제 9억 6천만 원 정도. 그리고 간접
경제 효과를 포함하는 13억 정도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의 산나물 축제도 좀 꽤 오래됐습니다. 산나물 축제는 원래는 이제 영양군 내에 있는 생활체육 그 근린시설 일대 사다가 지금 이제 영양군청과 영양전통시장 일대로 올해 다시 옮겼는데 여기는 뭐 상당합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영양고추도 유명하고 산나물 당연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 간접 효과, 직접 그 효과만 해도 50억, 그 다음에 이제 간접 효과까지를 포함하면 뭐 160억 정도까지를 이제 추산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봉화 은어 축제도 유명합니다. 봉화 은어 축제는 직간접 경제 효과를 218억으로 이제 추산이 돼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지역 경제 효과가 없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잠깐 전문가와 전화를 연결해서 이 우리 지역 대구 경북 축제 전반적인 내용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세계 유교 문화재단 권조현 대표이사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사님, 우선 이 많은 축제 행사를 기획해 왔고 또 심사 평가를 해온 전문가로서 대구 경북 축제 트렌드는 어떤지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문어 축제는 휴식을, 또 인삼 축제, 그러니까 영주에서 진행되는 인삼 축제는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이제 적극 부각시켜서 진행을 하고요. 또 대게 축제, 또 산나물과 같은 그런 먹거리 축제, 오미자, 사과 이런 어떤 특산품 축제도 사실 그 점차 수량이 확장되는 그런 어떤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대구 경북의 축제는 이 북부권이나 이렇게 농산물 지역은 어쨌든 특산물을 활용해서 축제를 통해서 브랜드화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네. 전통문화 쪽은 전통문화가 강한 어떤 그 경주나 안동 쪽은 전통문화를 어떻게 현대화시키는 방식들로 축제의 어떤 경향성들을 몰아가고 있는 이런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지적 사항들도 뭐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뭐 좋다 이런 반응들이 더 많은데 좀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대구 경북 축제가 한국 축제를 선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10년 이상을 한국의 대표 축제로 남아있는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도 그렇고요. 또 작년에 대표 축제로 그 선정된 문경의 찻사발 축제, 그리고 또 문화관광 축제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영주 인삼 축제, 봉화의 은어 축제, 영덕의 대게 축제, 또 고령의 대가야 체험 축제, 그리고 이제 포항의 어떤 불빛 축제도 사실 굉장히 문화관광부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내부적으로 좀 보면 경북상북도 내에서도 사실 축제를 조금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송의 사과축제나 영양의 산나물 축제 이런 축제들이 사실 경상북도가 앞으로 전략적으로 키워내고자 하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구 경북의 축제는 굉장히 그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성, 또 지역 문화를 그 정책적으로 말하자면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축제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좀 보완해야 할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이 대구 경북 축제들 좀 어떤 것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전통을 어떻게 현대화시킬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어떤 이 앞으로 경북 축제가 가야 될 하나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전통이 잘못 이렇게 그 진화됐을 경우는 굉장히 무거워지고 또 다른 어떤 관광객들을 소외시킬 수가 있고 지역 내의 어떤 공동체도 저해할 수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통이라는 명목 하에서 문화의 발전을 정체시키고 있는 면들이 오히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다른 나라의 사례도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전통을 소재로 하고 있는 축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민들과의 합의, 그리고 주민들과의 어떤 그 학습 효과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사실 경주나 이런 어떤 그 말하자면은 대구나 이런 측면에서 그 선도할 수 있는 축제가 없다는 것은 아쉬움입니다. 그러니까 경북 축제를 봐보면 북부 지역의 축제는 굉장히 문화관광부에서 주목하고 굉장히 발전적인 데 비해서 경주나 대구에 주목해 볼 축제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아쉽고요. 특히나 이제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 30여만 정도의 도시이고 세계적인 문화 도심에도 사실 여전히 신라문화재에 매여서 이 경주 관광도시의 브랜드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경주의 신라문화제는 불과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주목받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북 지역에서 지금은 선도하고 있는 축제지만 향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 발전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길을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에 과제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계 유교문화재단 권두현 대표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적인 의견 주셨는데, 자 이제 내년이에요. 2020년 대구 경북 관광의 해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축제가 관광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되는데 마케팅과 관련한 이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조 기자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그 사실 대구 경북은 그 관광 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경북의 경우에는 신라문화라든지 유교문화 그리고 선비문화 등 전통문화가 살아 있거든요. 맞아요. 또 자연 생태도 그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컨텐츠만 잘 개발한다면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에는 굉장히 그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또 대구의 경우에도 근대문화라든지 근대문화유산 그리고 또 서문시장 그리고 팔공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이라든지 미용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도시와 비교를 하더라도 관광 인프라가 상당히 경쟁력이 예, 있죠. 경쟁력이 있고 뒤지지 않습니다. 네. 또 물론 그 많은 관광객들이 수도권으로 그리고 또 제주도로 이렇게 몰리기는 하지만 이번 가을 축제를 계기로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은 대구 경북 쪽에도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든다면은 대구 중구에 있는 김광석 거리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김광석 거리 같은 경우는 가수 김광석 씨가 태어난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김광석 거리 인근에 있는 방천시장이 아주 그 사람들이 별로 이용을 하지 않고 거의 뭐 폐쇄되다시피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술가들을 모으면서 김광석 거리에 그 그림을 그리게 되고 다양하게 꾸미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았거든요. 네. 그리고 대구 중구에서 하고 있는 근대 골목 투어 같은 경우도 그 많은 젊은이들이 대구를 찾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은 대구 경북에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네, 좋은 인프라가 있다고 해도 마케팅으로 오느냐 마느냐 판가름 되기도 하는데 마케팅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기 교수님? 축제 마케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오게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끌어당겨야죠. 그렇죠. 유인을 해야 되죠. 오게끔 하고 난 다음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참여를 해서 다음에 또 재방문을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한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뭐 전국의 어느 축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대구 경북의 축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인문자원의 스토리를 좀 가지고 가야 된다. 그 스토리를 체험으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그 안동국제 페스티벌 같은 탈춤 페스티벌의 경우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그 탈춤 페스티벌 20년 이제 넘었죠. 그 시작한 초기부터 해서 저도 이제 기획홍보분과위원으로 추진으로 참여를 한 10년을 했습니다. 할 때마다 제가 늘 이제 회의 때 얘기한 것이 탈춤을 좀 쓰고 들어오게 하자. 탈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예. 탈을 쓰고 입장한 사람들에게는 뭐 한 20%라도 뭐 DC를 좀 하게 해서 그래서 정말 그 탈이 가지는 속성이 뭔가 일단 나 스스로 가리면서 정말 편하게 자기 자신이 이제 즐기고 흥을 느끼게 하는 건데 그다음 두 번째 영양의 산나물 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양이나 많은 산나물 중에도 어수리 나물이라고 유명합니다. 옛날 임금님 진상품이잖아요. 그런 어수리 나물을 요리화해서 임금님에게 진상하는 모습을 재현을 하게 하고 거기를 참여하게 하는 일단은 그 자기 이 몸으로 직접 체험이 돼야만이 온 사람도 그것이 추억이 되고 잊지 않고 재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또 온다는 거죠. 이런 식의 이 변화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꾀해야 된다. 지금 우리 축제 현장 가보면요 대부분 느끼겠지만 개막식, 폐막식 때는 뭐 주로 가수들 와서 공연하고 물론 그런 부분도 일정 필요하지만은 여기 가도 그 가수, 저기 가도 그 가수 똑같거든요. 가보면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험형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하는 네네. 것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근데 지금 또 한편으로는 돼지열병 때문에 이동 자체를 자제하는 움직임이 또 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축제가 미뤄진 곳도 굉장히 많고요. 이 대구 경북 지자체는 이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국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발병을 했지 않습니까? 네. 벌써 5번째 발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지금 긴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을 축제를 놓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지자체가 많은데요. 지금 양돈 농가와 지역 사정을 고려할 때 당장 축제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기에는 좀 비용이 많이 들었고 또 시간도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과감하게 취소를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네. 영천시와 성주군이 지금 그 축제를 취소를 하기로 했는데요. 영천시의 경우에는 영천시 승마협회 주관으로 그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운주산 승마조련센터에서 제7회 영천 대마기 전국 종합 마술 축제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무기한 연기를 했고요. 또 성주군은 10월 5일과 6일 그 메뚜기 축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성주 가야산 황금 들녘 메뚜기 잡이 체험 축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전면 취소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올해로 이제 6번째 행사였는데요. 국립공원 가야산의 청정 자연농원, 자연환경 그리고 농특산물,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대규모 행사로 준비를 했지만 취소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동이나 문경 그리고 구미시 등에서는 축제 개막일을 코앞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정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평소대로 하는 대신에 출입구 내외부에는 그 소독 발판을 설치하는 등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부모님 손잡고 주말에 좀 이런 축제에 많이 구경을 다녔던 것 같은데 크고 나서는 별로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2030 젊은 세대 유입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네, 경상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죠. 경상북도 산하 기관에 이제 경북관광공사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경상북도와 관광공사 그리고 또 이 경상북도에서 지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대단히 큰 그 축제 관련된 재단이 있죠. 그 경제 세계문화 엑스포 그리고 또 이 수도권의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수도권의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그 지하철 회사가 있죠. 네오트랜스 주식회사라고 이 5개의 기관이 공동 MOU를 맺어서 그 신분당선의 그 각 역사의 그 모니터에 이 경북을 홍보하는 이제 광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했고 또 특히 우리 저 진행자께서 방금 얘기해 주신 젊은이들을 어떻게 좀 유인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요즘은 사실은 뭐 방송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이 그 인터넷을 통한 모바일 홍보, 뭐 SNS, 그 다음에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뭐 카스라 그러죠, 카스토리, 그다음에 인스타그램도 활용하고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연계해서 앞으로 남은 이 가을 축제에서도 지역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축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예, 그 오늘 27일 개막하는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이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10월 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12일부터는 영주 풍기 인삼 축제가 열릴 예정이고요. 같은 기간 문경에서는 사과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초에서는 청송에서도 사과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많은 그 축제가 남아 있으니까 대구 경북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도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네. 특히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그 너무 비싸게 받거나 바가지 요금이라고 그렇죠. 하죠. 예,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불친절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느끼고 가면 다음에 오기 싫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친절하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의 축제를 다시 찾아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풍요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축제들이 이어지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경제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모쪼록 2020년 대구 경북 관광의 해까지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서 주춤했던 관광시장의 활력을 더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대구 경북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